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를 투자했다고.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 BYD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 우위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간수로 인한 잠재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시톡입니다. 오늘의 이시톡 기업은 BYD입니다. 영어로 BYD라고 부르고요. 저는 편의상 BY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3월 17일 날 슈퍼 E 플랫폼이라고 하는 BYD의 초고속 충전 기술이 공개가 됐습니다. 5분 충전하고요. 400km가 주행이 가능한 충전 기술이었습니다. 테슬라보다 상당히 앞서죠. 더 짧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갖다가 선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공개한 BYD는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BY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대균이고요. KCGI 자산운용 CIO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 오랫동안 미국, 중국 그리고 아시아 기업들의 실제로 분석도 해보고요. 투자도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BYD는 95년도 중국 선전에서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2003년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했고요. 2008년에는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를 투자했다고 알려지면서 글로벌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은 더 유명하죠. 테슬라를 제치고서 BYD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BYD라고 하는 회사는 결국에 전기차 회사인데요.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중국에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니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인 리오토, 샤오펑 등도 중국 기업에서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샤오미까지 현재 진출을 하면서 정말 중국 전기차 산업은 이제는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상황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연기관차가 점점 없어지고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장기 전망 때문인데요. 대사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BYD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 우위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원가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는 수직 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30만 대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에는 10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자동차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업체 대비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차별화 전략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을 지금 현재 각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신의 눈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가 최근에 좀 공개를 했었죠. 그런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점진화된 고급화 전략을 갖다가 채택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지만 현재 남미, 유럽, 동남아 들어온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보다 많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BYD 정말 좋은 기업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의 핵심 사업은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파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대부분 자동차 제조 및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고요. 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기업이죠. 그러나 매출 총이익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20%에 달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7%에 달하고 있어서 다른 중국 자동차 대비해서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수 매출 비중이 90%에 현재 육박하고 있어서 결국 중국에서만 파는 자동차 회사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갖다 늘어가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자동차 산업에는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BYD는 가능하면 어떨까?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간수로 인한 잠재적 영향은 BRD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매출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BRD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갖다가 구축함에 있어서 현재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 우위, 원가 경쟁력은 어떨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Y와 BYD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비교한 거고요. 총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요인은 배터리입니다. 보시면 그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BYD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총 원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테슬라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B가 분석해 본 자료들도 저희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가 경쟁력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 배터리뿐만 아닙니다. BRD는 반도체, 전자부품, 차량 조립, 판매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수직 계열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의 90% 자체를 갖다 내부에서 생산하는 자체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높은 자립도를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최근에는 한국으로 진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두려운 대상이 되고 있는 BRD였습니다. BRD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가를 가장자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BRD의 그 기업 가치를 갖다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설명률이 높았습니다. 매출, 이익, 현금이 BRD의 기업 가치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봤을 때 경우에 BRD의 기업 가치는 1.2조 이한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DCF라고 하는 그 현금 흐름에 기반한 분석 모델에 의하면 10% 정도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BRD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봤을 경우에도 향후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의 업사이드가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저평가 여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2025년 해외 공장 건설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진 구조가 개선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본을 잘 관리하고 내재화된 비용 구조를 통해서 원가를 갖다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충분히 업사이드, 즉 현금 흐름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실제치가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절대적 측면에서의 밸류에이션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BRD는 어떤 수준일까 한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과거 5년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 밴드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가장 잘 쓰는 게 PE, EV, EBITDA, EV 세일즈라고 하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BRD의 기업 가치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경우에는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을 거고요. 워낙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이익이나 장부가 대비 혹은 매출 대비해서 낮은 수준의 지금 기업 가치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나 리오토 같은 경쟁 기업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저평가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분석했었던 테슬라 대비해서는 무려 50%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대비 뭐가 부족한 걸까요? 테슬라는 FSD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BRD는 로봇택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이 사실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로보택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비아디도 테슬라처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저희가 비아디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